네, 2022년 5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많이 잘못된 것을 정상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이 부족한 게 확연히 눈에 띕니다.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이걸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결례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의 자존을 해치는 거야. 부제로는 일장기 오송 홍기를 향해서도 경례를 할래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이면 국가 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애국가를 부릅니다. 미국은 성조기호 영원하라를 부릅니다. 지난 5월 22일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 둘째 날입니다. 그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했는데 그때 있었던 장면을 찍은 사진이 바이든 대통령 인스타그램 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세 장이 올라왔고 거기 내용은 한국과의 동맹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내 핵심 정책이다. 뭐 이런 글들을 올렸는데 여기에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보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장면은 미국 성조기호 영원하라는 국가가 연주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자기 가슴에 손을 올리고 국가에 대한 경례, 예를 표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도 가슴에 손을 올리고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서열 2위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반드시 차례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경례하시면 안 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처럼 가만히 차렷 자세로 예만 표시하면 됩니다. 인사는 내가 존경한다. 내가 여기에 소속돼 있다. 이런 표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예법, 특히 국가 간의 예법, 국가예법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서양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뭐 종모의례라든지 각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는 과거 글쎄요 뭐 성리학에 기반했다고 할까?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할까? 거기에 기반된 동양적 예법입니다. 이 동양적 예법에서 나오는 철학 개념하고 국가에서 적용되는 국제정치에서 적용되는 이 영미법 예법을 혼동하면은 안 됩니다. 이 국가각계는 근대화의 국가각계는 조약이라든지 이 근대 체제, 베스트팔렌 체제에 의해서 쭉 국가는 대등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체제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중국식, 동양식 예법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는 장유유서, 서열이 있어가지고 국가 간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핵심인 종이 있고 그 쫄따구인 번이 있어서 종번 체제, 상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이 있고 왕이 있고 공작, 후작 이렇게 쭉 가는 이런 자기가 있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근대화 체제고 대한민국은 근대화 서양 중심으로 된 근대화 체제에 들어간 나라이기 때문에 서양 예법을 따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자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국가 연주할 때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 표시로 의전상 결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법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상대국 국가 연주 시 예를 표하는 데 대한 어떠한 제한 규정이 없다.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를 연주할 땐 경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국가를 연주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 대통령실은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말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 윤석열 정부 잘해야 되는데 초기부터 이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 국기법은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이해를 갖추란 법이지 상대국 국기법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구질구질한 표현을 갖다 대고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양 친구들은 영어로는 체스트, 가슴이죠.
체스트 살루트가 인사죠. 이 인사라든지 또는 hand over the heart, 심장이죠. 심장 위에 손을 올려놓는 이러한 살루트는 내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복종하겠다, 그런 뜻의 인사입니다. 우리는 이게 국기에 대한 경례라고 그러죠. 체스트 살루트 또는 뭐 hand over the heart 살루트 같은 거는 내가 소속된 기관에 내 심장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소속된 국가, 내가 소속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그 다음에 애국가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내가 아무리 우호국이라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뭐 초보 대통령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외무부의 그 질비한 의전 전문가들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 책임지기 싫으니까 국기법 둘러대갖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왼쪽 가슴에 성조기를 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가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본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한 사람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극기를 달아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여기다 김일성 배지를 달죠. 그러니까 그 자들은 그게 국가가 아니고 깡패라는 겁니다. 깡패. 어떻게 사람이 대표가 됩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태극기 배지를 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사실은 모르다가 이북 사람들과 회담을 할 때 그들이 김일성 배지 달고 나오니까 태극기 배지 달고 나간 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이북 상대할 때만 다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국가 정상을 상대할 때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뜻으로 태극기를 배지를 달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까 말한 대로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 국가는 다 대등해졌어요. 그 이전엔 제국주의가 있어서 서양도 동양도 제국이 있고 왕국이 있고 뭐 공국이 있고 내려갔는데 서열이 다 없었습니다. 대등해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 나라의 국가 원수가 되면 우리나라 국가가 최고입니다. 국제정치 힘의 세계를 보게 되면 미국이 월등히 세죠. 그건 현실 세계고, 그러나 의전의 세계에서는 미국의 할아버지가 와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내가 너한테 졌다, 항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개 숙인 또 그 나라 국가에 올릴 때 경례한 사람은 민족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국가 의전에서는 내 나라가 최고이기 때문에 내 나라에 대해서만 이해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딱 가면 그 나라 의장대가 딱 가서 우리식으로 충성! 하고 경례하지 않습니까? 충성! 이게 받들어 칼! 받들어 총! 이게 경례입니다. 이렇게 경례를 했을 때 이 체스트 살루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거수경례나 악수를 하는데 그 위병대하고 의장대하고 악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도 총이나 칼을 들고 있으니 그럴 때는 거수경례로 받아주거나 아니면 목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할 때 상대 국가 의장병이 이 국기를 의장 탁 하니까 이 가슴에 대한 경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실수였죠. 내가 최고인데 그 상대방이 인사했기 때문에 받아주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슴에 손 올린 경례는 자국의 국기 아니면 자국의 애국가 아니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인데 우리 청와대 비서실은 둘러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북에 가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가서 2차 회담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뒤에 있는 통일각인가 이북 시설에도 갔었죠. 그때 인민군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우리는 의장대라고 하는데 명예위병대가 와서 군기병들이 쫙 와서 칼을 촥 뽑고 촥촥 하면서 뭐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는 첫 번째로는 그 옆에 있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을 향한 것이고, 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초청으로 또는 그분을 보기 위해서 온 우리 대통령한테 한 겁니다. 그때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 새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올려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뭐 목례를 해도 되고 거수를 해도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번에 상대국 국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 원칙이 없다라는 이런 걸 고집하게 되면 비서실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날 수 있는데 일본 국가가 연주되면 이렇게 인사하실 겁니까? 가슴에 손을 올리고. 중국 시진핑을 만났을 때 오성홍기가 올라가고 중국 국가가 연주되면 국기에 대한 경의하실 겁니까? 조선인민군 위병대를 만났을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 국가가 연주되면 국기에 대한 경의하실 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참고로 이번에 바이든이 한국 방문을 끝내고 일본에 갔는데 그때 기시다 일본 총리도 역시 만났는데 아카시아궁에서 환영식이 가졌습니다. 실내에서 가졌죠. 그때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기시다 총리는 그냥 그래 너희 국가가 연주하니까 내가 경건하게 들어줄게 하는 이런 식으로 절대 고개는 안 숙입니다. 일본 대표니까 차렷자세 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례라는 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도 고개 숙일 이유가 없잖아요. 결례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언젠가 2021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는데 뭐 악수를 잘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고 나서 갑자기 해리스 부통령이 자기 바지에다 손을 이렇게 닦았어요.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인데. 이런 게 결례죠. 이런 게 결례.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건 외교의 결례고요. 상대방 국기나 국가가 연주될 때 경례 안 한 거, 이건 전혀 결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해리스는 이 결례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공군 1호기를 딱 타지 않습니까? 그때 공군 병사들이 경례를 딱 할 때 그 과거 오바마도 보면 딱 서서 뛰어가다가도 돌아서 다시 경례를 받아줍니다. 이거는 정식이고 그냥 올라가면 이게 결례입니다. 상대방 국가가 연주될 때 우리 대통령이 인사하는 거가 결례고 인사 안 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와 더불어 또 하나 봐야 될 게 어제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뭐 15,000명이 갔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산에라는 가수가 와서 연주를 했는데 연어가 나오는 노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영어처럼 뭐 이런 노래 저도 이 노래는 아는데 제목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연주할 때 좀 신나는 노래고 힘 있는 노래긴 한데 이 김정숙 여사 가운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앉고 오른쪽인가 권양숙 여사가 앉고 왼쪽에 김정숙 여사가 앉았는데 김정숙 여사가 손을 돌리면서 춤을 춥니다. 이런 게 결례죠. 야, 아니 이게 추도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흥겨운 음악이 나왔다고 해서 흥겨운 음악을 연주한 것도 웃기고 뭔가 뜻이 있어서 했겠지. 힘차게 살자.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전 대통령 부인이 춤을 춰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물론 제사가 그 후에 축제가 되죠. 제사 제자에다가 축하할 축제가 돼서 이제 카니발이나 페스티벌이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결례입니다. 근데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주장하면서 보여주는 게 이 현장에서 유시민 씨도 또 춤을 춥니다. 음악이 좋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껐덕껐덕 이걸 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결례죠. 이제 예법이란 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예법은요 되게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든 게 별로 없습니다. 되게 수입을 합니다. 언제 수입을 했느냐? 삼국시대 고려 때 수입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의 왕들 고구려 예를 들면 주몽, 추모라고도 하죠. 유리, 뭐 대무신왕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그 숱한 왕들이 있고 백제를 보게 되면 근고초왕, 고이왕, 온종왕 이런 식으로 나가죠. 신라도 보게 되면 박혁거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신라 삼국시대 초기의 왕들은 우리가 군주들은 본인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세종대왕의 본 이름이 이도로 알고 있죠? 이도 맞나? 자신이 없다. 하여간 예를 들어 이성계가 란 본명이잖아요. 근데 그를 부를 때 태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태조왕이라고 그러지 이성계 왕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죠? 이방원이가 본인 이름인데 태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초기의 왕들은 자기 이름 뒤에다 왕을 붙였어요. 박혁것의 뭐 유리 왕, 온족 왕. 그때는 그런 태종 뭐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초기에는 왕이라는 것도 붙이지 않았고 아마 우리 고유의 군주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금이었을 것 같아요. 임금. 그 신라의 군주호 중에 하나가 차차홍 이사금이 있는데 이사금이 아마 임금을 한자로 표현할 겁니다. 신라가 그 당시에 자기네 수도를 설화벌 한자로 썼는데 설화벌, 셔불, 셔울, 서울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수도를 나타내는 고유의 이름이 서울이었는데 신라 때는 그걸 한자로 설화벌이라고 적은 거고 신라의 군주 이름은 임금인데 그걸 한자로 적었을 때 이사금으로 적은 게 아니냐 거꾸로 이렇게 유출을 하는 거죠. 고구려나 백제는 고유의 수도 이름이 있었을 거고 뭐 그게 평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군주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만 지금은 별로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 이전 국가인 단군조선에서는 왕검이 군주 이름이 아니었겠냐 추정을 하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다가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주변 국가들한테 이렇게 자기를 주죠. 그래서 고구려 군주에 대해서는 요동군공, 고구려왕, 도독, 제독, 이렇게 긴 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왕이다 보니까 쟤들이 인정해준 그 왕을 우리가 쓰게 되면서 그 앞에 있었던 군주들의 이름도 주몽왕, 온조왕 이렇게 바꾸게 가는 거죠. 그렇게 쭉 가다가 언제쯤인지는 딱히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자기 이름을 쓰다가 백제 같은 경우가 설명하기 좋네요. 백제에서 갑자기 성왕, 의자왕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신라에서도 법흥왕 이런 이름들 자기 이름을 안 쓰는 왕들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 이 중국식 왕호 제도를 또 도입한 거예요. 그때는 왕만 갖고 왔는데 이제는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별도로 호처럼 성왕 그전에는 내 이름이 고이면 고이왕 근초고면 근초고왕 이랬는데 이제는 그걸 쓰는 거죠. 성왕 의자왕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신라도 법흥왕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과 관계없는 또 하나의 호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신라 때 잠깐 하긴 했는데 고려가 본격적으로 하는 게 중국식 조정법을 받아들입니다. 위대한 왕, 새로운 뭔가 한 사람은 조를 붙이고 아닌 사람을 종을 붙이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시호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고려를 세운 사람은 태조, 그 다음 4대째는 광종, 그다음에 고종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그게 조선 때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왜 중국식 예법을 도입했느냐? 그거는요, 자기 존대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쫙 해놓고 했을 때 이게 멋있고 권위 있고 국가를 다스리는 데 좋기 때문에 예법을 도입한 겁니다. 예법을 가장 철저히 한 학파가 중국에서는 유학자들입니다. 유학. 굉장히 결례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추추시대 때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분들 장사를 가장 잘 치러주는 그러한 집단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돌아가시면 장례를 가장 격식 있게 치러줬기 때문에 가장 철학적이라고 인정이 됐고 그게 또 격식이 있다 보니까 그게 예절법으로 돼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옛날 주나라 때 예법을 따랐다고 공자는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점차 커져갖고 국가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학문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런 체계를 잘 만들어주면 군주 입장에서는 통치하기 좋잖아요. 일목요연하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은 과거 시험에 보는 학문이 됩니다. 즉 신하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학문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성리학 공부해갖고는 재앙학이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재앙학은 오히려 법과 한비자 그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예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자꾸 중국 군주의 권위가 올라가니까 그게 좋구나 하고 삼국시대 때 수입하고 좀 더 발전된 거를 신라 백제가 중기에 수입하고 더 발전된 조정법을 고려가 수입하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서양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 그 천주교에서 예법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엄숙하잖아요. 사실 예수는 굉장히 험불하게 살고 본인은 치장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당에 가면 스테인리스 글라스로 해놓고 막 하지 않습니까? 불교도 부처도 돌아가실 때는 나를 상을 세우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냥
그분 돌아가시면 뭡니까 이게 치아라든지 이 뼈에서 나오는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탑을 만드는 게 전부였는데 결국은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야만 더 모시기 좋으니까 부처상을 만들게 되고 과거 초기의 부처상들은요 금박을 안 입혔습니다. 고려나 그때쯤 오긴 돼서 금박을 입힙니다. 그게 하니까 더 사람이 존경을 합니다. 화려하니까. 서양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장엄해집니다. 성당도 점점 커지고 그 안에 있는 예수는 헐벗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주변은 굉장히 화려해진 이렇게 예법과 어떤 미학이 붙으면서 권위가 올라가면서 국가 통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법입니다. 이렇게 자꾸 발전된 예법이 들어오면서 나를 존대해 간 거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국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를 높여가는 겁니다. 이렇게 높여놓은 건데 그 수장이 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가 연주할 때 경애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건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이랑 나라가 최고인데 이 나라를 지키고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되는 세력은 뭐 공무원 조직일 수도 있겠죠. 그 중에 더 핵심되는 세력은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걸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잖아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유니폼, 군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국가의 체제를 지키는 이걸 하려면 뭡니까? 안전을 해야 되는데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죠. 경찰도 경찰복을 입히고 또 경찰도 이 사건 사고를 막지만 자연재해와의 싸움이 큰데 그것을 막는 소방대원들도 소방대원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복을 입는 집단이 공무원 중에서 특이하게 있습니다. 군복, 경찰복, 소방복. 그 외에 몇 개 더 있겠나요? 의사들 유니폼, 운동선수들의 유니폼은 단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니폼은요. 의사 유니폼 아무나 못 입습니다. 간호사 유니폼 아무나 못 입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중요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입히게 됐어요. 학생들이 귀중해서 입힌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획일화 교육이라 그러면서 반대하는데 사실은 잘못 이해한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혀서 존대하는 건데 그게 뭐 군국주의식 교육이다. 군국주의도 그걸 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군복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전방부대 가시면 군복을 턱 입어요. 이거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 영국 총리, 일본 총리 군복 쉽게 안 입습니다. 군복 비슷한 걸 입을 뿐입니다. 군복은 목숨을 내놓을 사람들만 입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최고라 그래서 타군과 달리 새빨간 명찰을 붙이죠. 이런 빨간 명찰이 붙은 해병대 군복을 정치인들이 오면은 해병대 고위 장교들이 턱턱 입혀주고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공군의 조종사들이 제일 잘났다 그러는데 그들은 조종사가 되면 빨간 마요라 맵니다. 다른 병과 사람들은 절대로 못 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공군부대에 오면 빨간 마요라 턱턱 매주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함부로 대통령이 와도 매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군인들이 과잉 충성했던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씨 이렇게 해서 DMZ에 갔는데 사복 입고 가면은 북한이 조준사격할 수 있으니 그렇다 하는데 그거는 핑계입니다. 군인들이 입는 군복은 그들만이 입는 것이고 또 그들 중에서도 더 가혹한 훈련을 받는 UDT나 특전사나 또 해병대나 조종사나 또 해군의 잠수함 부대나 그들만의 표징은 함부로 갖는 게 아닙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나 소방복 입은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그건 상대적으로 덜 펌이 나서 덜 입어서 그렇지 함부로 입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를 위한 존중입니다. 이런 예법들이 세워야 되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할 때는 반드시 배지를 달아야 된다. 내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평택의 삼성 공장부터 갔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셨습니다. 그날 윤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바이든 대통령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자세히 보시면 좀 티가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상복 차림으로 그냥 가셨고 신발도 보면은 캐주얼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걸 보면서 저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다 행커치프 손수건 딱 넣고 바이든은 왔는데 우리 대통령 그것도 안 보이죠. 물론 대통령 태극기 배지도 없고요. 이때는 의전 행사가 없었으니까 넘어는 갔는데 외국 정상을 만나면 격식을 차리고 가셔야죠. 그 5월
며칠인가 뭐 영부인하고 구두 사라고 백화점 갔을 때문에 그런 좋은 구두 신고 가야지 왜 이렇게 가시죠?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정식 정상회담 할 때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결혼식 때 입었던, 결혼하신 지 한 십몇 년밖에 안 되니까 구두를 신고 갔다. 근데 그게 뭐 바이든이 칭찬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두를 딱 신고 배지도 달고 옷도 행커치고 있는 건 꽂고 제대로 가야죠. 그래, 왜? 대한민국을 대표하니까 후줄근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바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산 미 기지에 왔을 때 박진 장관이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제대로 차려입고 제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중국의 부주석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뭐 고개를 끄덕거리는 건지 목례를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죠. 딱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하고 눈을 똑 바라보면서, 인사는 손으로 하는 거고 고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통역을 해주다 통역을 듣더라도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저는 이 사진을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2017년인가요? 11월로 나오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영 자리였긴 했는데 강남스타일을 누가 연주하자 이 자리에 앉아있던 김정숙 여사가 흥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일어나서 말춤을 춥니다. 야, 어떻습니까? 우리 김 여사께서 대통령 의전 행사에서 대통령 앞에 나가고 걸어가고 하는 장면 많이 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진짜로 보면 아니죠.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인데 왜?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보인다, 측근에서도 보인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옷도 제대로 입고, 대통령으로서 옷도 제대로 입고, 신발도 제대로 신고, 인사할 때도 눈 똑바로 바라보고 하고, 아무데나 국기에 대한 경례하지 말고 태극기 배지 달고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하도록 우리 의전실과 영부인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조용한 내조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